가식적인 인사는 집어치웁시다. 저는 당신의 가장 은밀한 고통.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지만 감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 질문을 바로 찌를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정말 괜찮습니까? 아랫도리에 그 소름 끼치는 침묵이 단지 나이 탓이 아니라 남성성의 사형 선고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고 주민등록증 속의 숫자를 탓하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 당신이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저는 당신에게 무기를 쥐어줄 것입니다. 비아그라가 아닌, 가짜 약속으로 가득 찬 파란 알약이 아닌, 당신 내면에 잠자는 짐승을 깨워 다시 한번 밤의 장막을 찢고 당신의 여자를 몸의 야만적인 힘으로 소유하게 만들 원시적인 비밀을 말입니다. 저는 광주의 평범한 비뇨기과 의사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무너져가는 남성들의 영혼을 위한 고해성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나라한 진실 하나를 선언합니다. 당신의 발기부전은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신의 무기력한 음경은 바로 수정구슬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의 가슴을 찢어놓을 심장마비, 당신을 걸어다니는 시체로 만들 뇌졸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음경으로 향하는 아주 작은 혈관들은 가장 민감한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막히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의 심장과 뇌로 향하는 더 큰 혈관들, 또한 비상사태에 처했다는 적색 경보, 긴급 사이렌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엔진에 익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도 엑셀을 밟는 것과 같은 미친 짓입니다. 당신은 기적, 마법의 알약을 찾으러 이곳에 왔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비아그라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몸이라는 배가 산산조각 나고 있는 동안 그것은 당신에게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물을 퍼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를 수리해야 합니다. 뿌리부터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제가 곧 공개할 비밀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물의 노예,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자에서 당신 몸의 왕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겠다면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사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침실에서 유령으로 사는 것에 진저리가 났다면 여기 머무르십시오. 고kum회에서 엄마의 69세 김민준 씨의 이야기는 환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쇠락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자수하러 가는 죄인처럼 혼자 왔습니다. 진료실 안에서의 그의 침묵은 어떤 절규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단지 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닙니다. 2년이 넘었어요.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내린 사형 선고입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그녀의 침묵을 듣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뒤척이는 그녀의 소리는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그것은 저를 찌르며 말합니다. 당신은 실패자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은 거의 형태를 갖춘 듯 했습니다.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은 여행 이야기, 뜨거운 밤 이야기를 자랑하지만 저는 그저 무력감이라는 바다에 둘러싸인 외로운 섬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장을 도려내는 마지막 고백,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집 안의 죄인입니다. 그의 눈물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싸우다 마침내 항복한 전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의 존재 가치는 자신의 몸에 의해 부정당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김민준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가정의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비극이며 남자들이 매일 밤 조용히 죽어가며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자신의 배우자에게조차 고통스러운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김민준 씨의 진료 기록부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행동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는 동정이 아닌 도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드셨던 모든 약은 달콤한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약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무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짐승을 깨우는 신성한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선생님의 쇠약해진 몸 안에서 바로 일어날 혁명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희망의 불씨와 싸우는 불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성한 삼위일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알약에 믿음을 두는데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우스꽝스럽고 비과학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저는 움켜쥘 감각조차 잊어버린 그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성한 삼위일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라는 왕국을 세운 가장 원초적인 새 기둥이자 선생님께서 썩도록 내버려둔 바로 그 새 기둥입니다. 운동, 음식, 그리고 잠.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영혼 전부를 걸었습니다. 제 40년 의사 생활에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약은 괴사하는 상처 위에 붙이는 일시적인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새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은 무너져 내린 선생님의 집을 완전히 허물고 강철로 기초를 다시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단 한 가지만 제대로 따르신다면 선생님의 몸은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스스로 치유할 겁니다. 스스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사실 제가 언제나 혁명가였던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규칙을 준수하는 자, 화학의 힘을 믿는 의사였습니다. 저는 수천 건의 혈관 확장제 처방전을 썼고 그것을 생산할 능력을 잃어버린 몸에 수많은 호르몬 주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끔찍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났지만 환자들의 눈에 담긴 절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중독자, 즉 근본적인 질병이 안에서부터 조용히 그들을 갉아먹는 동안 일시적인 해결책에 의존하는 자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념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70대 환자. 현대의학이 거의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심각한 당뇨와 고혈압, 완전히 사라진 발기 기능. 몇 달 후, 그는 환자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색은 불그스레했고 목소리는 우렁찼으며 그의 눈에는 그보다 수십 년은 젊은 남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달콤한 죄를 저지른 것처럼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매일 밭이라고 제가 키운 채소 먹고 닭이 잠자리에 들면 저도 잠자리에 들었을 뿐인데 그놈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말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오만함을 내리치는 벼락이었습니다. 해답은 결코 무균의 실험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곳, 가장 원시적인 삶의 행위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대부분의 처방전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증상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삶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지루하고 평범하게 들리는 세 가지 요소, 운동, 식사, 수면,가 관능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당신이 발기부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정력 부족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버리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적나라하고 무섭습니다. 당신의 혈관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몸속의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관 시스템 전체가 녹슬고 기름진 식사와 부족한 잠,
그리고 종일 앉아있는 생활의 찌꺼기로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음경은 기본적으로 풍선입니다. 그것을 부풀리려면 강력한 혈액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풍선으로 가는 공기관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결코 부풀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경의 혈관들은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관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파수꾼들입니다. 당신 음경의 무기력함은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사이렌입니다. 구조 요청 심장과 뇌로 가는 주 배관도 막히고 있다. 곧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당신의 몸이 절규하는 긴급 메시지입니다. 최근 한 국제학회에서 저는 스포츠 의학 분야의 거장인 마크 존슨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청중 전체를 뒤흔든 한마디를 했습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인체를 자동차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부품만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잊었습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숲입니다. 경이로운 자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깨우고 메마른 땅을 비옥한 생태계로 바꿀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운동, 영양, 그리고 휴식입니다. 운동은 단지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혈맥이라는 강물의 모든 찌꺼기를 씻어내는 소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양은 단지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식, 즉 잠은 활동의 멈춤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 내면의 마법 같은 정원사들이 나와 잡초를 뽑고 씨앗에 걸음을 주며 찬란한 새벽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빈말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복잡한 이론은 잊으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낡고 쇠약한 당신을 벗어던지고 생명력 넘치는 원시적인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설계된 전투 계획, 즉 매일의 의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울 새로운 신전, 즉 나의 몸이라는 이름의 신전의 새 기둥입니다. 단 2주면 됩니다. 2주간의 절대적인 숭배. 그러면 당신의 몸 스스로가 부활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 새벽의 시작, 의식. 당신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잠에서 깨자마자 여전히 잠에 취해 있고 밤에 차갑고 정체된 피를 그대로 지닌 채 곧바로 낮의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당신은 예열도 되지 않은 엔진으로 경주용 자동차를 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서둘러 나오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가장 신성한 순간입니다. 이불의 온기 속에 머무르며 첫 번째 의식을 행하십시오. 천국을 향한 자전거 타기. 바로 누워 두 다리를 들고 허공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십시오. 기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느끼십시오. 허벅지와 종아리의 모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들을 밤새 하체에 고여있던 검고 정체된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강력한 피스톤이라고 상상하십시오. 5분. 그 5분은 단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입니다. 당신은 어제의 정체를 몰아내고 새로운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밖으로 나가십시오. 산책이 아닙니다. 사냥입니다. 15분간의 빠른 걷기,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릴 정도로 빠르게. 당신은 단지 순환계를 예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관심을 향해 선전포고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나는 깨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 신들의 향연, 무지개를 통째로 먹어라. 복잡한 다이어트 책은 모두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정신을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더 단순하고 더 원시적이며 수천 배는 더 강력합니다. 당신의 모든 식사를 제물로 만드십시오. 세계의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 매일. 당신의 접시 위에는 생명의 5가지 색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붉은색,
그것은 피, 열정. 당신을 안에서부터 보호할 라이코펜이라는 불꽃의 색입니다. 당근과 고구마의 주황색. 그것은 황혼. 축적된 태양 에너지. 당신의 피부와 눈을 밝힐 베타카로틴의 색입니다. 호박과 레몬의 노란색. 그것은 즐거움, 낙관, 염증을 쓸어버릴 플라보노이드의 색입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의 녹색. 그것은 생명, 재생. 당신의 피를 정화할 엽록소의 색입니다. 그리고 가지와 적양배추의 보라색. 그것은 황제의 색, 신비, 노화와 싸우는 전사인 안토시아닌의 색입니다.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먹던 영혼 없는 흰 쌀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빈 공간을 이 무지개로 채우십시오. 당신은 단지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양과 땅,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가공식품의 쓰레기장에서 에덴의 동산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 위대한 부활을 위한 작은 죽음. 밤 10시에 잠들어라. 이것은 대부분의 당신들이 실패할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사의 규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그것이 휴식하는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마법의 시간입니다. 당신 몸속에 수리 군단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생산되고 손상된 세포가 교체되며 녹슨 혈관이 청소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황금 시간을 놓친다면 당신이 올림픽 선수처럼 운동하고 신처럼 먹는다 해도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낮에는 성을 짓고 밤에는 스스로 그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살 행위를 포기하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 막을 내리는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모든 화면을 끄십시오. 그것들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수면의 적이며 당신의 뇌의 독약입니다. 대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십시오. 온기는 단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게 전쟁은 끝났다. 항복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사 없는 음악. 당신을 최면 상태로 이끌 수 있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침실을 동굴, 즉 자궁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을 졸병에서 장군으로 만들어줄 궁극의 비술입니다. 운동의 비밀은 헬스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허벅지에 있습니다. 허벅지는 단지 가장 큰 근육 그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액 저장고이자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입니다. 당신이 스쿼트를 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력한 내인성 각성제를 혈류 속으로 짜내고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10번. 그것이 당신의 천연 비아그라입니다. 음식의 비밀은 무엇을 먹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씹으십시오. 먹이를 음미하는 짐승처럼 씹으십시오. 한 입에 최소 30번. 천천히 씹는 행위는 단지 영양 흡수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상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천천히 살게 하고 당신이 몸 안으로 들이는 것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잠의 비밀은 어둠입니다. 완전한 어둠. 텔레비전의 작은 LED 불빛,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빛 등 아주 작은 광원이라도 모두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뇌가 원시적인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만 그것은 감히 수면의 신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가장 깊은 재구성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혁명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광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운동은 고행이 아닙니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강물의 꾸준함이 바위를 뚫는 것이지. 순간적인 홍수의 힘이 아닙니다. 슈퍼푸드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영웅 한 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필요로 합니다. 다양성이 힘입니다. 그리고 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싸우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찾을 수 있는 가장 지루한 책을 읽으십시오. 항복하면
잠은 연인처럼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2달. 붕괴된 우주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광주의 제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2달 전 수치심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던 소심한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불타는 눈빛으로 동행자로서가 아닌 가장 귀한 전리품을 자랑하는 전사처럼 만내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악수는 더 이상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남자의 권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실패의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포효를 되찾은 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딱 2주만, 지옥 같은 규율의 2주를. 그는 단지 매일 아침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는 단지 아내가 해준 채소를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10시에 잠자리에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둠에 항복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배 아래에 돌덩이를 매달고 있는 것 같던 그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순간 지하초메 도매의 소범할 대치니 14일째 되던 날 아침 그놈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고 더 당당하게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제 자신을 죽게 내버려 뒀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변화는 그의 바지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으니 아내를 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 말을 분석해 봅시다. 이전에는 그는 그녀를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실패가 비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그녀를 볼 때 그는 더 이상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망의 대상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아내의 손을 잡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 행동,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이야. 그리고 나는 내 것을 되찾으러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신혼여행지였던 경주로의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열정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순례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첫날보다 더 격렬하고 축축한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신체 기능만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가 결론지었습니다. 원장님은 저희의 사랑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사랑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에게 지도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막을 건너 자신들만의 오아시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단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배관 시스템을 깨끗이 청소할 때 당신은 단지 음경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 뇌, 그리고 영혼까지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가장 큰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이라는 악마. 매일 밤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는 그 악마입니다. 피곤하잖아. 하루쯤은 괜찮아. 단 하루, 게으름의 하루,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하루. 그러면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중독자처럼 당신의 몸은 즉시 이전에 나쁘고 정체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김민준 씨가 아닌 그의 아내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제게 그 어떤 의학상보다 더 귀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이 원장님을 뵙고 온 날부터 그는 변했어요. 매일 아침
혼자 걷지 않아요. 저를 깨우고, 제 손을 잡고, 저를 함께 끌고 나가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열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보이십니까? 그는 단지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혁명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에는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 올라와요.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그는 단지 TV를 끄는 것이 아니에요. 제게 다가와 제 스탠드 불을 끄고 제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어요. 그 행동은 그 어떤 전이보다 더 관능적입니다. 그것은 오늘 밤 바깥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오직 당신과 나뿐이야 라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아침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를 보는 그의 눈에서 옛날의 그 불꽃을 다시 보았어요. 원장님은 남편의 건강만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원장님은 저희의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 그리고 저희 가족의 행복까지 구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전쟁터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몸은 치유될 수 있지만 마음은 더 완고한 괴물입니다. 수행 능력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은 어떤 육체적 질병보다 더 빨리 발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위한 2가지 훈련을 제안합니다. 첫째, 작은 승리를 축하하라. 하룻밤 사이에 포르노스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주 작은 변화라도 느꼈습니까?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잘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그 자기 인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안정제입니다. 둘째, 결승선은 잊어라. 섹스는 경주가 아닙니다.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절정이라는 개념은 창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정입니다. 연결입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느낌입니다. 뒤섞이는 숨결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주 전체를 보는 순간입니다. 과정에 집중하면 결과는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 궁극의 치유력을 쥔 여신들이여, 단지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동료가 되십시오. 이 혁명의 공범이 되십시오. 그가 싫어하는 채소를 억지로 먹을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영웅처럼 칭찬하십시오. 그가 함께 걷자고 할 때 피곤하더라도 그와 함께 가십시오. 함께 땀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2 사람이 침대에 있을 때 그의 안내자가 되십시오. 어디를 만져주길 원하는지, 어떻게 만져주길 원하는지 그의 귓가에 속삭이십시오. 몸의 변화는 눈빛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눈빛의 변화는 세상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섹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은 인생을 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거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당신이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 그리고 다시 사랑할 의지,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남은 인생 자체를 격렬하게 후회 없이 사랑할 의지 말입니다.